최근 경찰이 전쟁을 선포한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같은 거주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습적이고 재발 위험성도 높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시키고 엄격하게 대응하자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남윤인순입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으로서 굉장히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 장치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에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법안은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용어를 특례사건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체포 우선주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폭력 범죄 발생률이 2000년도에는 약 1만 2천 건이었습니다. 근데 2011년에는 6,800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를 보는 이유는 가정폭력의 모든 폭력의 뿌리라는 점입니다.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가정의 그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어떤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정폭력은 학교폭력이라든가 또 사회폭력과 굉장히 어떤 서로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이 근원적인 문제가 폭력의 근원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여성의 전화 상담소에 걸려온 1,100여 건의 상담 전화 가운데 696건이 가정폭력 상담이었습니다. 전체 피해 상담의 60%에 이르는데요. 이 가정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특히 경찰이 출동을 해서 절반 정도가 가정 내 문제니까 알아서 해결하라 이러고 돌아가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해 보면 그 수원에서 이제 그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을 하다가 그냥 그대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더 많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더 많이 그 이후에 더 그 폭력을 당했고요. 어떻게 보면 경찰의 어떤 대응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11년도까지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경찰의 처리 현황을 보면 구속률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그 방지법이 1997년도에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17번이나 사실은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97년도에 이제 법을 제정을 할 때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재범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을 내게 된 거는 이 가정폭력의 어떤 재범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 이 체포 우선주의가 도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상담 조건부로 해서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로 인해서 오히려 가정폭력을 비범죄화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6쌍 중 1쌍은 지난 1년간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고 이는 영국과 일본보다 5배나 높은 수치인데요. 지난해 한국 여성의 전화에 걸려온 상담 전화의 60%는 가정폭력 상담이었습니다. 처음 맞을 때는요, 내가 동물보다 못한 존재라는 생각에 너무 비참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나에 대한 환멸. 자기 남편을 목잘라 죽이고 칼로 해서 죽이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 저도 이해가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많이 그 사람을 죽였으니까. 가정폭력은 한 번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점차 심화돼가는 특성이 있는데요. 재작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분석한 결과 4명 중 1명은 칼, 가위, 도끼 등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 한국여성의 전화에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이제 상담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기소를 말 그대로 유예시키는 제도인데, 가정폭력 그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담조건부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실상 자기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처분을 받았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상담받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서 처벌 효과나 교정 효과가 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요. 2010년 조사에 따르면 경찰이 출동은 하였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간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경찰 신고 후 가해자의 폭력이 오히려 증가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외국의 연구 사례들을 보면 경찰이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체포를 해 갔을 때 재범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반드시 다 구속시켜라라는 게 아니라 일단 사건이 접수가 되면 경찰서나 파출소를 일단은 데리고 가고, 그래서 피해자에게도 경찰 신고했더니 가해자를 이런 식으로 격리시켜 주는구나, 그래서 강력한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을 주고, 가해자도 마찬가지로 뭐 아무리 신고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체포당해서 가는 정도의 범죄구나, 이런 것들 인식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체포선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가정폭력. 입법에 가정보호라고 명시된 내용을 삭제하고 폭력을 휘두르면 엄격하게 처벌받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 이 가정폭력의 그 재범을 좀 억제하고 또 너무나 심각한 이런 가정폭력 그 행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은 체포 우선주의를 도입을 해서 재범률을 억제하는 어떤 이런 장치를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가정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처분 제도를 저는 특례 사건으로 분리를 해서, 물론 이제 경미한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보호처분 제도를 그대로 이제 하긴 하지만 너무 이 적용을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엄격하게 특례 사건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을 뒀고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이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는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 상담을 해왔던 어떤 현장의 이야기여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는 물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까지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예,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우리들이 보호받아야 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정 안에서의 폭력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에 법이 제정이 되면 가정 안에서 이 폭력은 그냥 뭐 있을 수도 있는 일, 이런 어떤 인식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많은 그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가정 폭력의 그 가정 안에서 자라는 이런 그 자녀들이 또 다시 폭력이 어떤 대물림되는 이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아마 이것이 체포 우선주의가 도입되게 되면 경찰의 역할이 상당히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용어가 특례사건으로 변경되고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체포 우선주의가 적용됨으로써 가정폭력이 더는 집안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임을 알리게 됩니다.